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이런 내 성격 받아주는 애는 정말 걔밖에 없어. 싸울 땐 싸우고 나한테 막말할 땐 막말해도 잘해줄 땐 진짜 잘해줘. 재밌을 땐 진짜 재밌어. 잘 맞을 땐 진짜 잘 맞는다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돌아온 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했던 말 살면서 한 번쯤 다들 해보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든 연인 관계에서든 한 번쯤은 해봤거나 또는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었거나 지금도 그런 말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왜 관계에서 쎄함을 느끼면서도 그 관계를 놓지 못하는 걸까요? 계속 그 관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유지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 관계 중독의 뿌리를 밝혀줄 책은 바로 거의 80년 전에 나왔지만 지금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에리 브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딱 제목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웬 도피? 자유는 다들 얻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우리들 현대인들 자유를 얼마나 갈망해요. 경제적 자유 모두 원하죠. 또 어딘가 직장에 얽매이지 않는 프리랜서 선호하고 사회적인 그런 통념들에서 벗어나는 자유 다들 원하잖아요. 자기 신분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나이 이런 것들에 구속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죠. 다들 자유롭고 싶어 해요. 근데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자유를 부담스러워해 라고. 놀랍죠? 참을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자유를 무의식적으로 기피하는 성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차라리 그거를 누군가한테 줘버리고 싶어 하고 의지하고 싶어 한다. 이게 정말 간단히 말하면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도피의 양상이 등장하는데요. 처음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도피를 다루는 곳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가학적, 피학적 성향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띵 하고 뭔가 떠오를 거예요. 가학? 피학? 그거 뭐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거기에 나왔던 거 아니야? 막 본디지, BDSM에서 뭐 묶고 때리고 막 욕하고 욕해줘 막 이렇게 하고 그런 SM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이제 성적인 측면에서 가학, 피학 성향이 두드러진 거고요. 프롬이 말하는 건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든 심리적인 가학, 피학 성향. 그게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변태, 19금 이런 사람들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연애 관계나 친구 관계,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아주 두드러지는 성향이라고 프롬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해당돼요. 여러분도 가학과 피학 성향 둘 중에 하나에 무조건 해당돼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과연 S 성향인지 M인 성향인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Let's go! 일단 피학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혼자 짐을 짊어지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서 살고 싶어 해요. 흔히 이런 케이스죠. 나는 결정장애가 있어. 그냥 네가 결정해. 네가 뭐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게 편해. 그냥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이런 말들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작은 상황에서도 선택을 내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심리의 이면에는 은근한 쾌감이 도사리고 있다고 프롬은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무력하고 나약하니까 누군가 날 책임져줘야 해. 어린애처럼 꾸중을 듣고 행동 교정을 당하고 누군가의 말 또는 권위에 설득당하거나 복종하는 것에서 이상한 또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죠? 왜긴 왜예요. 선택 안 해도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요. 그게 잘 되든 잘못되든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는 누가 하자는 대로 따랐으니까 모든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포함돼요. 연애할 때 또는 친구랑 만날 때 상대방 스케줄에 내 모든 걸 맞추고 그 사람, 파트너의 기분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 은근히 나를 무시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거 알면서도 또는 대놓고 그러는 걸 알면서도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마저 맡겨버리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부담감에서 해방이 될 수 있잖아요. 자유를 반납하고 안정감을 얻는다. 아주 그럴싸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죠. 내가 약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주는 그 은밀한 안정감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롬이 말한 피약적 도피입니다. 그럼 S들은 뭘까요? 가학적인 충동, 지배하려는 충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다른 사람을 나에게 의존시키고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노골적으로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교묘한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야,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널 어떻게 도와줬는데, 너한테 얼마나 희생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야, 나니까 너랑 만나주는 거야. 나니까 너랑 친구해주는 거야. 어때요? 좀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아니, 비슷한 뉘앙스라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가장 흔하게 포장된 가학성, 지나친 관심과 사랑의 형태예요.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 통제하에 두려는 거죠.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니까 너를 이렇게 케어해주지. 나만큼 너 생각해주는 사람 있어? 이런 말들이 그 사람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이유, 내가 너를 케어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 느낌이 좋아서인 거예요. 근데 에릭 프롬은 이 가학적 성향과 피학적 성향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온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그 뿌리가 뭐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참을 수 없는 고독과 무력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누구도 완독하지 않은 바로 그 책,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라는 선물을 최대한 빨리 넘길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렵고 텅 빈 것 같은 허무감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피학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더 강한 존재, 더 믿을 수 있는 존재, 자신보다 더 나은 누군가에게 나를 흡수시켜서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죠. 가학적인 성향의 사람은 누군가를 컨트롤한다는 느낌 또는 누군가를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느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흡수해서 자기 자신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이 불안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은 이걸 공생관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인간은 자꾸 어딘가에 종속되고 또는 누군가를 종속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에릭 프롬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는 인간에게 축복이자 저주다 라고. 옛날에는요, 인간이 종교, 공동체, 계급 속에 구속되어 있었어요. 귀족은 귀족처럼, 농부는 농부처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다 역할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는 없었지만 개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은 확실했어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태어났을 때 정해진 신분, 정해진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살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농부로 태어났으면 그냥 농부인 채로 죽으면 되고요. 신학자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신학을 공부하다가 죽으면 되고. 그러니까 뭐 내 미래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지? 난 뭐가 돼야 되지? 뭘 전공해야 되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뭐 이런 수많은 결정들을 할 필요가 없죠. 심지어 결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근대사회 이후에 우리는 자유로워졌죠. 내 인생, 내 직업, 심지어 내 파트너까지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좋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스스로 모든 걸 다 선택해야 된다는 책임감, 그리고 그 선택이 틀리면 다 내 탓이라는 공포가 함께 따라오니까요. 탓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책임을 전가하고 누가 살라는 대로만 살고 주어진 룰이 있어서 거기서만 딱딱 맞춰서 살면은 솔직히 마음은 편하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린 종속 관계에서도 그 종속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게 그러한 관계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얻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결국 사람들은 이런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소속될 곳과 의지할 사람을 찾아서 도망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로부터의 도피죠.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다시 종교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요.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소속될 수 있는 커다란 무리일 수도 있겠죠. 인간은 혼자 있는 고독의 상태를 절대 견디지를 못하니까요. 자유는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감당할 만큼 아직 우리는 성숙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프롬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자유는 불안하고 인간은 고독해 라고. 진짜 자유는 불안하고 진짜 독립은 외롭다 라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기 자신을 견디는 연습이죠. 고독감이 올라올 때 도망치지 않고 불안함이 들 때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감정적으로 조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냥 내가 나인 상태로 나의 자유를 그대로 한번 견뎌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알겠어. 인간이 자유가 너무 불안하고 고독하고 현대사회에서는 나를 소속시킬 수 있는 집단이 점점 없어지고 공동체도 없어지니까 관계에 나를 종속시키고 싶어하는 거 알겠어.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인간의 심장이 아직도 셔키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책에서는 딱히 이렇다 할 결말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해결책이 주어지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프롬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결책까지는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관념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긴 해요. 뭐냐? 첫 번째는 창조적인 일을 해라.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을 해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프롬이 말한 창조적인 삶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라고. 프롬이 말하는 거는 타인한테 구걸하는 삶을 멈추고 내 손으로 직접 의미를 만들어 가야 본질적인 고독함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창조한다고 해서 그게 꼭 엄청난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예술가가 돼야 되고 모두가 다 글을 써야 되고 음악을 써야 되고 아티스트로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정말 그냥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감상문을 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걸 수도 있고 취미생활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글을 써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땀을 흘려 운동을 하는 거, 텃밭 가꾸는 거, 요리를 해보는 거, 명상을 하는 것까지. 이런 활동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다입니다. 그냥 그 과정 자체가 나한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고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스스로의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만의 발전소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관계에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제발 나의 부족함을 채워줘.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느낌을 줘. 내가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줘가 아니라 나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지만 너랑 같이 해서 더 좋아가 되는 거죠. 상황 인지는 됐어. 머리는 알겠는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마음 근력이 없어, 힘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을 한 권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러스 해리스의 행복의 함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불안, 걱정, 슬픈 건 내가 절대 느껴서는 안 되고 당장 벗어나야 되는 나쁜 감정이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저항하고 싸우고 없애느라고 인생에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죠. 근데 이 싸움 자체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애당초.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고나는 것들이거든요. 대신에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을 기를 수가 있어요. 1단계, 일단 나에게 어떤 감정이 드는지 알아차리기.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불안함을 느끼네, 외롭네, 고독하네, 또는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그런 기본적인 감정이 들 때 우선적으로 좀 알아차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 내가 지금 외로워서 이렇구나, 내가 지금 무서워서 그렇구나, 혼자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구나, 불안하구나, 슬프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봐주고 라벨링을 붙여주는 게 1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감정들이 나쁜 것들이라는 편견을 좀 버려야 돼요. 고독함은 절대 느끼면 안 돼. 외로움은 절대 느끼면 안 돼. 무조건 사랑받는 느낌이 있어야 돼. 무조건 즐거워야 돼. 감정을 이분법화시켜서 나누는 것을 먼저 좀 멈춰야 된다.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재하고 있는 것들이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트라우마나 또는 과거 기억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외부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맞부딪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극이 오느냐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고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일단 먼저 인지를 좀 해줘야 돼요. 저는 이런 공감, 자기 자신의 그런 약한 모습, 불안, 초조, 고독, 고립감, 슬픔, 불안정 이런 거에 스스로 먼저 좀 공감을 해주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고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회복해야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때서야 이제 관계가 정리가 되던 관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이 되던 그때부터 뭔가 물리적인 변화가 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계 중독에 빠져 있을 때보다 이렇게 딱 내가 나의 불안함과 고독함이 원래 있는 거라는 거, 사람은 다 누구나 그걸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한다, 누구나 다 그런 책임감을 좀 벗어버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아예 모르고 있을 때랑 이게 그냥 인간이라서 당연한 거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있을 때랑은 굉장히 좀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현대사회에서 왜 내가 이렇게 고독하고 불안하고 힘들었는지를 자기를 동정하거나 연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이해하는데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런 내가 왜 이런지 상황 파악을 했어. 오케이. 상황 파악부터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자기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야 이 구조를 좀 받아들이고, 내가 부정적이라고 라벨링 붙였던 그런 감정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면 가지고 태어나는 감정들이었다는 걸 좀 인정을 해주고 마음을 좀 추스르고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문 서적이나 이런 사회과학 서적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도 그냥 내가 막연하게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에 누군가가 명쾌하게 과학적으로 그래, 사회학적으로 그래, 뭐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좀 제시하고 사회 문제를 좀 구조를 좀 밝혀주는 그런 걸 원해서였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힘이냐? 행동할 수 있게, 또는 마음을 다르게 먹을 수 있게, 또 다른 선택의 여지를 나에게 주는, 시야를 좀 확장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쪼록 제가 이번 영상에서 추천해준 책들을 한번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력을 키우게 되실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져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와.